안녕하세요. 오늘은 OECD 다크 사이트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통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때그때 소개해 드리는 시간들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관련 분야 취업이나 아니면 관련 분야 업무를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OECD 다크 통계 사이트부터 좀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도 올린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또 이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은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스탯 사이트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개발협력 통계를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저는 이렇게 선택을 일단 했습니다. 디벨롭먼트 들어가서 CRS 쪽으로 들어가서 또 CRS로 들어간 다음에 살짝 레이아웃을 바꿨거든요. 여기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디폴트로는 타입 오브 에이드가 이쪽에 있었고 리시피언트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하지 않고요. 지금 이 타입 오브 에이드를 이 로우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전체적인 통계를 나오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타입 오브 에이드 사업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다양한 통계 유형에 대해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많이 익숙해서 잘 아는데 다른 것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 건 사실이긴 한데 또 알고 나면 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익숙해질 수 있기 굉장히 괜찮습니다. OECD 통계가 그리고 제가 이 관련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는 걸 또 많이 느끼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PPT 장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조금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근데 큰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업데이트는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크 사업 유형을 봤을 때 타입 오브 에이드라고 해가지고 큰 축은 이제 두 갈래로 좀 나눠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이드 모달리티라는 쪽이 하나가 있고 PBA나 FTC, IRTC 이런 쪽으로도 하나가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진 않고요. 왜냐면 이거 다 다루려면 정말 시간이 많아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이드 모달리티 쪽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드 모달리티는 A, B, C, D, E, F, G, H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 큰 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A라는 거는 그냥 일단 예산을 간단하게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코이카 같은 무상원조 기관에는 없고요. 수출은행 같은 이제 유상원조 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A1과 A2가 있는데 A1은 일반 예산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수원국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예산을 주는 거고 A2는 분야별로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 예산 지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돈의 성격을 조금 둘이 나눈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B1, B2, B3, B4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최근 통계를 또 보니까 B3가 좀 세분화 됐더라고요.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더 뽑기 위한 거지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1 같은 경우에는 B2랑 똑같이 비지정 기여입니다. 비지정. 어떤 특정한 목적에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비지정 기여를 NGO한테 주면 B1으로 잡히고 B2로 잡히는 건 이제 다자기구로 주는 겁니다. 비지정 기여라는 것이니까 지정하지 않고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나라의 원조 기관이 INGO 같은 곳에다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간단하게 지원한다면 B1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다자기구로 일반적으로 예산 지원을 한다면 B2로 잡힙니다. 그리고 B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에다가 돈을 주는 건데 국제기구 같은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다가 우리가 조금 돈을 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한다면 B3로 잡힙니다. 이 B2와 B3가 조금 다르냐면 B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지정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비지정, 지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B3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적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명이 딱 정확히 잡혀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키워 드릴 거고요. 피벗으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참고로 이 통계는 어디서 얻었냐면은
제가 OECD 통계 말고 이 ODA 코리아라고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오른쪽에 ODA 통계 쪽으로 가신 다음에 심층 분석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심층 분석이라고 해서 뭐 솔직한 마음으로는 분석까지는 아니고 좀 조회 조건들을 세분화해가지고 내가 심층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래 이제 기관별로 뭐 여러 가지 통계치들이 나와 있고 로우 데이터를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무상원조를 하는 기관이 한국국제협력단이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조회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로우 데이터인 거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피벗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B3, B4 설명을 드리던 그 시점이었는데 B3를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B3 국제기구의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이 한글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좀 이따 영어 명칭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명은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기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4년부터 20년까지 지원한 500만 불짜리 사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개도국의 여아, 분쟁 지역의 아동, 극빈 지역 아동에 대한 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재정 및 교육재정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GP라는 곳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뭐 어떤 기구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원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이카가 여기에 이제 예산을 지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B3로 잡힙니다. 아까 전에 B4 이제 설명할 차례였는데 B4 같은 경우에는 합동기금 지원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바스켓 펀드라고 합니다. 바스켓 펀드라고 해서 바구니에다가 이제 돈을 다 담는 거죠. 합동기금이라는 거는 또 여러 군데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그럴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원국 정부의 어떤 바스켓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주체들이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로 코이카의 통계를 살펴봤을 때 바스켓 펀드, 뭐 풀 펀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캄보디아 건강 형평성 및 질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는 이제 이런 사업명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요 사업이거든요. 요 사업 조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이고요. 아까 전에 공공의료 이런 거 있었죠. 여기 캄보디아 건강 형평성.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앙정부라 나오고 이게 12001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이제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12001하고 중앙정부라는 게 똑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뭐 다른 여기 코드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구글 같은데 OECD DAC CRS 리스트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DAC and CRS 코드 리스트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엑셀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엑셀 파일이 열리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코드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채널 코드라는 게 있고요. 채널 코드에서 12001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001이 뭐냐? 아까 중앙정부라고만 간단히 여기 Central Government라고 나왔는데 요 마더 코드 같은 경우에는 Recipient Government가 됩니다. 그래서 Central Government는 두 개가 있는데 Donor Government에서의 세분화된 건 Central Government의 11001로 하고 Recipient Government에서 센트럴 거버먼트가 되면은 12001로 잡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세부 코드가 없었는데 이제 점점 세부 코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캄보디아 아까 12001이었잖아요. 다시 통계로 돌아가 보면은 중앙정부가 아까 우리가 봤던 12001이니까 캄보디아의 어떤 바스켓이 있고 거기에 뭐 다양한 기관들에서 돈을 넣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인 또 다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기관들, 어떤 나라들이 돈을 집어넣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요 B4 같은 경우 합동기금 지원은
방금과 같은 수원국의 어떤 바스켓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국제기구나 공여국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프로그램이 이제 before로 이제 마크가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C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사실 넘어가도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잘하는 프로젝트, 대규모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 내용들이 다 함께 섞여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C로 하고요. C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C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했네요, 거의. D로 넘어가면은 D는 이제 사람과 관련된 겁니다. 사람. 그래서 D1 같은 경우에는 공여국의 전문가 파견 비용이 됩니다. 전문가 파견 비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코이카에서 이제 봉사단원들이 나가는 그 비용, 봉사단원들 파견과 관련된 비용이 이제 D1으로 다 잡히고, D2 같은 경우에는 기타 기술원조라고 했는데 수원국 내 기술원조라고 해서 어떤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게 잡힙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또 이해가 쉽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잠깐 이제 닫아두도록 하고요. B3, B4를 닫고, C1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가장 익숙한 다양한 복합적인 프로젝트 사업들이 C1에 잡히고요. D1은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이라고 여기 번역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다자협력 전문가도 이제 봉사단원은 아니고 전문가로 파견되는 GGGI에 파견되는 다자협력 전문가 인력에 대한 지원비도 D1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해외 봉사단 파견된 인력에 대한 지원비도 D1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D2 같은 경우는 기타 기술 협력 해가지고 아까 전에 설명이 수원국 내 기술 원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원국 내 기술 원조는 사업 내용들을 보시면은 코이카, WFP 공동 연수를 해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서 어떤 연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중남미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농업 연구 역량 강화. 그래서 사업 내용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 이제 연수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쪽에 잡힙니다. 현지에서 모로코에서 한 연수들, 동티모르에서 한 연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D2로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제 E로 가봅시다. E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E1, E2가 있습니다. E1은 공여국 내의 장학금 및 훈련 비용. 여기 차이점을 보시면 수원국 내 기술원조고, 이제 E1은 공여국 내 장학금 및 훈련 비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생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 어떤 코이카 펀딩을 받고 학교에 유학을 온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비용이 이제 E1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E2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처리를 위한 이제 연수생 교육기관 앞에 주는 간접 지원 비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간접비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데이터를 잠깐 확인을 해 보면은 여기 있죠.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해가지고 박사학위, 포용적 지속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 및 무역 정책, 그래서 석사학위, 어떤 학교들이 다 아마 연결돼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에서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OECD 다크로는 학교에 대한 시행기간까지는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또 변경된 거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사항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로 유학 온 그 친구들, 개도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 꼭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분들이 장학금을 받고 또 유학을 올 수도 있고 여튼 여러 가지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여기에 잡힌다. E1에 잡힌다. 그리고 참고로 E2는 코이카에서는 없습니다. F는 채무구제입니다. 채무구제. 그래서 무상원조에서는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상원조에서 과거에 어떤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가 이제 계속 갚다가 이제 못 갚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갚아야 되는 거를 면제해 주는 것도 사실 이제 원조가 되거든요. 돈을 지원해 준 셈이니까요. 그래서 F라는 카테고리는 그냥 F1으로 해서 채무구제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G랑 H가 있는데 이게 조금 재밌으면서도 비중이 얼마 안 되지만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G 같은 경우에는 G1이라고 한 개만 있고 행정성 경비입니다. 행정성 경비.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개발도상국의 어떤 지원 프로그램 원조를 위해서 공여국에서 지출한 행정비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쪽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월급이나 관련돼서 들어가는 모든 행정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H에서 H1하고 H2로 나누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서두에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됐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H2 다음에 H3, 4, 5 이렇게 3개가 더 생긴 걸로 아까 봤습니다.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H1은 개발 인식 증진이라 그래가지고 정의는 공여국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뭐 일반인 특정이 좀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 개발에 대한 그런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출된 돈이 이제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뭐 코이카가 이제 큰 기관 중에 하나니까 코이카를 쉽게 예를 들면은 코이카에서 코이카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행정성 경비로 되고 매년 그 서울 ODA 컨퍼런스인가요?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급되는 돈들, 그러니까 지출되는 돈들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비 성격을 갖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목적, 컨퍼런스의 목적이 국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개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들을 쓴 거는 이제 H1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개발인식 증진이라는 것, 행정성 경비라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컴포넌트로 사실 나누기는 되게 힘들고 그래서 보시면 그냥 행정성 경비 이렇게 나와 있고 개발인식 증진 비용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네, 뒤에 난민은 없죠. 난민은 없는 거죠. H2는 난민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뭐 YP 분들 파견되는 거는 많은 나라에 이제 개발 인식 증진을 좀 증진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제 개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YP 지원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이렇게 잡는 것 같고 뭐 NGO 사업들 뭐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KCOC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개발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지원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H2는 이제 뒤에는 통계는 없는데 왜냐면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큰 이슈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론 난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들에서 난민이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난민 지원이 옛날에는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이라는 H2 카테고리 하나만 있어서 그때 당시 정의가 난민이 공여국에 들어왔을 때 첫 1년 동안 지원한 금액을 이제 여기에다가 기입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논쟁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공여국 회의를 가보면은 막 싸웁니다. 막 엄청 싸우는 건 아니고요. 논쟁이 있는 건데 그 1년이 어떤 기준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 난민이 정착하면 어떻게 되냐. 뭐 아니면은 추방당하면 또 그거는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뭐 기준들이 엄청 세부적이더라고요.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난민이 많이 저쪽으로 갔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집행하고 여기에 통계에 따라서 계상을 하려다 보니까 그 난민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타임라인별로 이벤트가 많이 있고 결과들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H2라는 거를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OECD 통계로 잠깐 가보면은 보시면은 여기 개발 인식 증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난민에 대한 지원 H2가 있었는데 여기서 H3, H4 그리고 H5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드 네임은 없는데 코드는 없는데 이제 코드 네임은 있습니다. 코드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accepted 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기입을 하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rejected 된 사람에 대해서 쓰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승인된 난민에 대해서 쓰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됐습니다.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요 다크 CRS 코드라는 곳에서 이 뒤쪽에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계속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사실 이제 진짜 정의인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강의식으로 설명드려서 말씀드린 거라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불어를 잘 하시면은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OECD 문서들은 불어로 같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더 세분화된 것 같다. B도 여기 세분화되어 있네요. B2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Core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Institution and Global Funds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B2라는 게 이제 비지정 기여였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는 비지정 기여이고 다자기구로 주는 거고 위에는 NGO였는데 그래서 여기는 to NGO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세분화돼서 두 개로 나뉜 겁니다. 여기는 B2라고 했는데 여기는 B21이라고 있는지 요즘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B021, B021 이렇게 2에서 21, 22 이렇게 나누는데 보시면은 얘네들이란 건 OECD 다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Core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Institution and Global Funds라고 했는데 이거 좀 나눠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좀 나눠보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나눠서 세부 코드를 써서 보고하도록 해 이렇게 공여국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물론 회의에서 다 공여국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긴 합니다. 그래서 Core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Institutions 요까지만 하면은 B021이라는 코드를 아마 세부 코드를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to global funds라고 되면은 B022 요 코드를 쓰게 됩니다. 요 밑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 밑에도 B032 contributions to specific purpose program and fund managed by implementing partner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멀티 도너와 멀티 엔티티가 이제 매칭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멀티 도너와 싱글 엔티티가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싱글 도너 펀딩 메커니즘과 이어마크된 어떤 스페시픽 펀딩 같은 경우에는 B033을 하라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되어 있는 거지 사실 큰 정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뒤에가 더 생겨나고 세부적으로 됐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다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초창기부터 계속 조금씩 변화하고 있긴 한데 상당히 오랜 기간 정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디 갔죠? 요 책에 있잖아요. A, B, C, PPT를 보여드리는 게 좀 더 A, B, C, D, E, F 이런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흔드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고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잘 짜여졌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를 유지하면서 아까 전처럼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세부 코드들을 좀 브레이크다운 하는 방식으로 통계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큰 개념만 잡고 계셔도 앞으로는 이제 다크 통계를 추출하시면서 이 사업 유형별로 통계들을 나누고 해석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크 사업 유형에 대해서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조금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리뷰해 보자면은 요거 하나 설명을 안 드렸네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크 통계 지침의 원본인데 요건 다음 시간에 그냥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굳이 이걸 안 봐도 크게 내용 이해하시는데 무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 OECD 통계를 봤을 때 요 사업 유형별로 타입 오브 에이드라고 나와 있는데 요 타입 오브 에이드별로 A, B, C, D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데 타입 오브 에이드는 사실 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여기 다크 통계에서 나온 거는 에이드 모달리티라고 구분하는 쪽이다. 그래서 이거는 A, B, C, D, F까지 EF, G, H까지 나와 있고 세분화된 통계들은 최신 정보인 OECD 다크 CRS 코드 리스트에서 그 최신 정보와 세분화된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 소스는 여러분께서 구글에다가 그냥 OECD 다크 CRS 리스트 이렇게만 치면 이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적인 통계가 궁금하다. 그러면 OECD 통계는 이곳 stats.oecd.org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국문 통계가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여기는 ODA 코리아에서 ODA 통계에서 심층 분석 그런 다음에 기관별로 심층 분석이라는 조회 결과라는 이 창에서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렇게 사업들 하나하나를 다 보실 수가 있다. 물론 로우 데이터도 있고요. 여기 로우 데이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의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조금 말이 빨랐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딱딱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하시거나 어떤 공채 준비하시거나 뭐 여러분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OECD 통계나 국제개발협력 통계 사용하실 때에는 강의 내용 잘 참고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비슷한 내용들의 강의들을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틀린 내용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하시면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